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먹는 대로 늙는다. 이 말 70세가 넘으면 그냥 표현이 아니라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음식이 예전엔 괜찮았는데 이제는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김모 어르신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70대 중반이신데요. 평소에 건강을 꽤 챙기시던 분입니다. 술, 담배 안 하시고 운동도 틈틈이 하시고요. 무엇보다 식사 습관이 참 규칙적이셨어요. 늘 똑같은 식단이었습니다. 흰 쌀밥, 된장국, 김치, 그리고 가끔 고등어나 돼지고기 반찬. 아침에는 식빵 한 장에 잼, 그리고 커피 한 잔. 밤엔 출출하면 떡이나 바나나 같은 간식을 챙겨 드셨죠.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식단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유 없는 속 더부룩함, 자주 어지럽고 손발이 저린 증상까지 나타났고요. 검사를 해보니 고혈압이 꽤 진행돼 있었고 당뇨 전 단계의 지방간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죠. 바로 매일 드시던 그 익숙한 음식들이 이제는 어르신의 몸에 맞지 않게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 사례일까요? 아닙니다. 데이터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 이상 고혈압 진단을 받고 계십니다. 당뇨병은 전 연령대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나트륨 섭취는 어떨까요? 2023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 10명 중 7명 하루 권장 섭취량을 넘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68%가 매일 같은 식단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엔 잘 드셨던 음식인데 지금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음식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먹고 나면 속이 답답하고 졸리고 가슴이 뛰고 혈압이 오르고 그런데도 늘 먹던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속 드시고 계신 거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량이 줄어들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약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져서 같은 음식도 혈당을 더 심하게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평범한 한 끼가 건강을 해치는 독성 식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몸이 달라졌기 때문에 식습관도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대로 드시다가는 큰 질환이 오기 전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놓치면 병원 진료실에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의사로서 70세 이상이라면 꼭 조심해야 할 음식이 어떤 것들인지, 왜 그 음식이 건강을 해치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꾸면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 하나씩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식탁에 흰 쌀밥, 국, 김치가 놓여 있다면 이번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어르신, 그분의 식단에서 문제가 됐던 음식들, 사실 우리 식탁에서도 자주 보이죠. 그리고 그 음식들은 대부분 늘 먹던 음식입니다. 거창한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음식들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음식, 혹시 여러분도 하루 한 끼 이상은 꼭 드시고 있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 흰 쌀밥입니다. 우리 식사의 기본이라 의외이시죠?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이 흰 쌀밥이 혈당을 갑자기 올리는 문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흰 쌀은 섬유질이 거의 없고
몸속에서는 금세 포도당으로 전환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요.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지면서 당뇨 전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흰 쌀밥만 드시는 어르신들, 혈당이 확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면 어지럼증, 졸림, 식은땀 같은 증상도 자주 생깁니다. 두 번째, 국물 위주 식단입니다. 된장국, 미역국, 곰탕 등. 국 없이 밥 못 드신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국이 문제입니다. 특히 된장국이나 소금 간이 강한 국에는 나트륨이 평균 1000mg에서 많게는 1500mg 이상 들어갑니다. 이게 하루 한두 번만 반복돼도 혈압이 꾸준히 올라가고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겐 부종, 콩팥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게다가 국을 다 마시는 습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이게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짠 반찬입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3종 세트지만 이 조합은 고혈압, 위염, 위암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김치만 매일 3끼 드시는 분들, 염분뿐 아니라 아질산염과 같은 발효 부산물이 장기적으로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젓갈류도 단백질이지만 염도가 높고 발효가 잘못되면 발암물질 생성 가능성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튀긴 음식과 기름진 고기입니다. 삼겹살, 갈비, 고등어구이, 심지어 전이나 튀김까지. 노년기엔 지방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더 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심장병, 중풍,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튀김류는 산화된 지방이 몸에 들어가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밀가루 음식입니다. 국수, 라면, 빵은 참 먹기 편한 음식이죠. 속이 편해서 국수 먹었어요. 식사하기 귀찮아서 식빵에 우유만 먹었죠. 그런데 이 조합이 반복되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는 떨어지며 위장의 부담은 더 커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특히 밀가루는 장내 유익균을 줄이고 유해균을 늘리는 경향이 있어서 장 건강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가스, 변비, 폭통 같은 문제로도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음식들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흰 쌀밥, 국물, 김치, 장아찌, 튀김과 기름진 고기, 밀가루 음식. 이 5가지는 단순히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아니라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독처럼 작용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음식들을 당장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고 무엇과 먹고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독이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음식들이 왜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해지는지 의학적으로 설명드릴 거.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면 지금 식습관을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실 겁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음식이 왜 지금은 안 좋다고 하는 걸까? 같은 걸 먹는데 왜 이 나이 돼서야 문제가 되는 걸까? 그 핵심은 바로 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 소화 기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위산, 쓸개즙, 소화효소 분비량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삼겹살 한 접시도 아무렇지 않게 소화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과식해도 더부룩하고 체하고 속이 쓰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무거운 음식은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70대 이상에서는 그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되지 못한 음식이 장에 오래 머무르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 대사 능력 감소입니다. 대사란 우리가 먹은 음식이 몸에 흡수되고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찌꺼기가 배출되는 과정인데요. 노년기에는 이 대사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을 먹는 속도는 예전 그대로인데 그걸 처리하는 몸의 속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요, 당분은 쉽게 지방으로 바뀌고 지방은 혈관에 쌓이고 단백질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 채 소화기계에 부담만 주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 인슐린 저항 증가입니다. 70세 이후가 되면 몸은 당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원래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현상,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입니다. 그 상태에서 흰 쌀밥, 밀가루, 단 음식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서 췌장이 계속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엔 당뇨, 혈관 손상, 심장병까지 이어질 수 있죠. 네 번째 변화, 체내 염분 처리 능력 저하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좀 짜게 먹어도 몸에서 알아서 배출했죠.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나트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몸의 수분이 고이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고혈압, 부종, 심장질환은 대부분 짠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변화, 장내 환경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장내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가스가 자주 차고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고 음식 알레르기 반응도 더 자주 나타납니다. 즉, 장이 약해진 만큼 음식에 대한 반응도 더 예민해졌다는 뜻이에요. 정리하자면요, 70세 이후에는 먹은 걸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에너지로 바꾸는 속도는 느려지고 당은 지방이 되고 염분은 혈압을 올리고 장내 환경은 불균형해져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예전과 반응이 다른 건 당신의 몸이 지금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런 음식들이 실제로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의학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표 질환 4가지와 연결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앞에서 소개한 그 익숙한 음식들, 왜 조심해야 하는지를 병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드시고 있을 그 음식들이 결국 어떤 질환으로 이어지는지 실제 의사들이 병원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노년 질병 4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첫째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조용히 진행되는 병, 바로 고혈압입니다. 특히 짠 음식, 즉 나트륨 섭취가 많은 식습관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문제는 짠 줄 모르고 드시는 음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몇 젓가락, 젓갈이나 장아찌 한 숟가락,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넘기기 쉽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트륨이 계속 쌓이면 혈관 벽은 점점 좁아지고 심장엔 부담이 쌓입니다. 처음엔 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어지럽고 뒷목이 뻣뻣하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때쯤이면 이미 혈압은 꽤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입니다.
아침마다 흰 쌀밥, 밀가루, 떡, 설탕 들어간 차나 과일을 드시는 어르신들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과 당분 덩어리입니다. 게다가 노년기에는 인슐린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면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시력 저하, 신경 손상, 발 감각 저하, 콩팥 기능 저하 등 온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당뇨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뇌졸중, 흔히 말하는 중풍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 그리고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가공식품이나 튀김류가 장기적으로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뇌졸중은 한 번 오면 회복이 쉽지 않아요.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저하 등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식단으로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위장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도 줄고 위, 점막 재생 능력도 떨어지면서 음식에 대한 내성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짠 음식,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그리고 잦은 야식이 반복되면 위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은 누웠을 때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반복되면 식사 자체가 두려워질 정도로 불편해집니다. 한 줄 정리해 볼까요?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단 음식은 혈당을 무너뜨리며 기름진 음식은 혈관을 막고 소화기계가 약해진 상태에서 위장을 상하게 하는 음식까지 더해지면 노년기의 건강은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식습관이 몸 안에서 서서히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식단을 바꾸면 늦은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의 독성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하면 약처럼 바꿀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그럼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저희도 진료실에서 이 질문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자체를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음식이 주는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먹는 시간을 조절하세요. 노년기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공복에 떡, 밀가루,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서 뇌가 피곤해지고요. 늦은 저녁에 기름진 고기나 국수를 먹으면 위가 밤새 쉬지 못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소화불량이나 위산 역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식사는 아침은 7시에서 8시, 점심은 12시 전후, 저녁은 6시 이전,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 주세요. 특히 저녁과 취침 사이엔 최소 3시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조리 방법을 바꾸세요.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를 기름에 튀기기보다 찜이나 구이로 바꾸고 국은 멸치나 다시마 육수를 활용해서 간을 줄이고 나물은 소금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향을 내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튀김, 볶음보다는 찜, 삶기, 굽기. 이 조리 방식만 지켜도 지방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국물은 되도록 남기세요. 나트륨은 대부분 국물에 들어 있으니까요. 세 번째, 양과 속도를 조절하세요. 노년기에는 이와 장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빠르게 많이 먹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한 끼 식사량은 80%만 드신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한 밥 한 숟갈, 반찬 한 젓가락, 이렇게 교대로 드시면서 단맛, 짠맛을 섞지 않고 구분해서 느끼는 습관을 들이면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식단 조절이 쉬워집니다. 정리해 볼게요. 먹는 시간만 바꿔도 혈당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되고, 조리 방법만 바꿔도 지방염분 섭취를 확 줄일 수 있고, 양과 속도만 조절해도 위장 부담과 체중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끊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노년기 식사에서 꼭 신경 써야 할 영양소 3가지, 그리고 식사에 꼭 포함시켜야 할 기본 구성까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뭘 줄일까 해서 무엇을 꼭 챙겨야 할까요?로 생각을 확장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이건 조심해야 한다, 이 음식은 줄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건강한 식습관은 줄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꼭 먹어야 하는 것들을 빼먹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70대 이후 식사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3가지 핵심 요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근육이 곧 생명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게 뭘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더 쉽게 찌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관절 통증이나 낙상 위험도 커지고,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단백질 섭취예요. 특히 아침이나 점심에 계란 1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또는 우유 1컵, 요거트, 콩나물국이라도 꼭 포함시키려고 노력해 주세요. 고기를 못 드시겠다면 계란, 콩, 생선, 우유 같은 소화 잘 되는 단백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분입니다. 물은 영양소입니다.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물 1컵도 안 마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변비, 피로, 어지럼증, 심하면 혼돈까지 올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하루에 최소 1.2리터, 즉 종이컵 6잔에서 7잔 정도의 물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셔야 해요. 맹물이 싫으시면 보리차, 둥글레차, 미지근한 생수로 드셔도 괜찮고요. 단, 카페인 들어간 차나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저염저당입니다. 짜야 먹지. 단 게 당겨서 이걸 안 먹고는 못 버텨요. 이런 말씀들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요, 짠맛과 단맛은 중독성이 있어서 익숙해질수록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이걸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을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입맛을 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는 물에 한번 헹구고 국은 절반만 드시고 반찬은 간을 줄이되 향신료나 참기름으로 풍미를 더하고
단 간식 대신 단맛 나는 과일, 고구마, 견과류로 대체하는 것.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짠맛, 단맛 줄이면서도 맛은 포기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흰쌀 대신 현미, 보리, 잡곡 30에서 50% 섞기. 염도 낮춘 된장국 또는 맑은 국 반그릇 이하. 계란, 두부, 생선, 콩 중 하나 이상 포함. 나물, 데친 야채, 쌈, 채소 등 2가지 이상. 간식은 커피 대신 미지근한 차, 떡 대신 고구마나 과일. 이렇게만 구성해도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데 충분한 밸런스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 챕터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왜 우리가 익숙한 음식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먹던 건데 그게 위험하다고? 내가 매일 먹는 게 문제였을 줄은 몰랐네. 사실 문제가 되는 음식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음식들이 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익숙한 음식이 위험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은 줄고 대사 속도는 느려지고 혈관은 예민해지고 장기 기능은 회복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식습관은 여전히 20대, 30대 때와 비슷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 습관이 문제입니다. 흰 쌀밥, 국, 김치, 고기, 떡, 국수. 예전엔 힘이 났던 음식들이 지금은 혈당을 올리고 혈압을 자극하고 위장을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바꾸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바꾸고 조리법을 바꾸고 양을 조절하고 체질에 맞게 선택하고 필요한 영양소는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 이게 바로 7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식사 습관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시기에 건강은 병원 약보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한 끼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음식은 평생 함께 해야 할 친구입니다. 하지만 친구도 때로는 서로 맞춰야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내 몸을 지켜준 익숙한 음식들, 이제는 몸에 맞는 방식으로 조절해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이 들었다고 아무거나 먹어선 안 됩니다. 그 말 오늘부터 진짜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겨 보세요. 밥에 잡곡을 섞고 국물은 반만 드시고 계란 하나, 두부 반모만이라도 꼭 챙겨 보시고요. 작은 변화 하나가 10년 후에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밥상이 당신의 약상이 되기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